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가을 이사철을 맞은 서민들은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당국 규제는 결국 대출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거나 이자를 올려버리는 방식이어서 은행만 안전하게 배불리고 금융소비자만 벼랑 끝에 내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출 규제의 원인,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 대출 정책 방향 등 조남희 금융소비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대출이 시끌시끌하잖아요. 일단은 뭐 주담대 줄이고 있고 신용도 줄이고 있고 마통도 줄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올리고 일부 은행들은 대출 중단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 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두 명의 어떤 금융수장이 금융관료로 동시에 임명되면서 뭐 포스트 트럼이니 뭐 가계부채가 해결 과제이니 하면서 이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그 현안처럼 크게 이제 부각되고 있고 대책의 일환으로 말씀하신 대로 대출의 중단이라든지 신용대출의 한도를 축소했다든지 마이너스 대출을 5천만 원 이하로 축소하는 등 이 가계의 어떤 대출 파이프라인을 갑자기 크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서민들과 주택 대출 예정자라든지 전세 대출의 그 예정자 이런 분들이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또 하나는 이제 증가된 가계조 그 조달 계획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지금 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또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자 비용을 과거보다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은행권, 1금융권이 대출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결국에는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쏠리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도 대출 억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죠. 제2금융권 이용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결국에는 신용이 좀 안 좋고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이제 1금융권을 맡게 되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상황은 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요. 풍선 효과의 문제는 이제 같은 신용도를 가졌더라도 비교적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러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이번 대출 금리 조치가 2금융권 이용자에게는 더욱 대출의 기회를 1금융권자에게 기회를 뺏기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의 기회조차 잃고 있고 또 이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이런 그 대출의 이런 그 중단 조치라든지 제한 조치가 그 시차를 두고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정교한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문제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건데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은. 근데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실제로 전세대출이 일부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그렇습니다. 대출 중에는 이제 전세대출 총액이라든지 이 상대적 증가율이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대출 중단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왜 그럼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차별하느냐 등으로 이제 불만이 높아지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추석 이후로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그 전세 대출에 대한 제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은 대출 중단과 같이 이렇게 서민 대출이 중심인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서민의 그 어떤 불만의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차기 선거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대출 중단과 같은 또 그렇게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이 대출이 축소됨으로써 또 계획된 어떤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서민들에게는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위도 그렇고 지금 여러모로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부동산 잡기 위해서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대책 실패가 금융권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그 부동산 정책의 큰 실패, 어떻게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이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뾰족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부동산의 그 어떤 계속적인 상승에 따라서 이러한 악화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겠다고 일시적인 처방으로 이렇게 대출 중단이라든지 신규 대출을 급격하게 축소 중단하는 사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 간의 계층 간의 그 자산의 차이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넘을 수 없는 차이로 인해서 불만과 절망이 새로운 갈등의 요인으로 이제는 나타날 어떤 증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해하고 있지만 어느 일정 기간 후에는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9억 이상인지 아닌지,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걸로 인해서 왜 세금은 크게 높이지 않느냐 등 이 자산 소유와 세금과 관련된 어떤 이 소유 격차에 의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조금 더 미리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원장님 이게 가계부채가 이게 올해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매년 문제가 돼 왔던 거고 금융당국이 규제가 나온 게 결국에는 은행권 배부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우대금리 지금 줄이고 있고 은행권은 가상금리 올리면서 대출금리만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자 부담이 느는 건데 다른 방안은 좀 없나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고 예. 또 향후의 경기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실은 늘어가는 상황인데도 금융권은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실 대출에 대해서는 유예 연기, 손실 처리를 좀 지연시키고 또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에게는 갖가지 사유,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올라서 금리를 올린다. 신용 점수가 하락해서 올린다. 대출 담보 가격이 떨어졌다든지 변동이 있다든지 직장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금융사는 지금 금리를 올리고 신규 대출 억제를 이유로 해서 또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금융권은 과거보다 수익 환경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 일반인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좀 합리적인 또 이렇게 전 국민 전체적으로 금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생각해 볼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적금 오름폭과 대출금리 비교를 해보면은 대출 쪽이 지금 한 3배 정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제 금융당국이 추석 이후에 전세대출 포함한 추가 가계대출 관리 대책 방안을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권의 어떤 대출 억제라고 하는 섣부른 어떤 대책을 불만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지금의 정책 모순을 조금 더 본질의 문제로 이런 문제를 접근해서 이러한 지금과 같은 대출 중단 조치를 또 크게 축소하는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서민 제도라는 측면과 이런 어떤 선거 의식을 하지 말고 본질의 정책대로 금융도 또 부동산 정책도 근본의 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조남희 금융소비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